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연인 7회 예고편을 보니 병자호란 그 후의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장윤이 소윤세자와 함께 청나라의 수도 심양으로 갈 예정이고 떠나기 전 길채에게 함께 청나라로 가지 않겠냐 제안하는 듯 했습니다. 이로써 장윤이 소윤세자의 스승이 되는 것이 확실해졌고 장윤과 길채가 한동안 만나지 못할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지만 정 길채가 그 이후에 청나라에 가게 될 것 같아요. 역사적인 사실의 바탕을 두고 픽션을 곁들여서 7회 예고편 분석 바로 시작할게요. 1월 26일 청나라가 강화도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후 왕자와 비빈 대신들이 포로로 잡히고 백성은 도륙되고 약탈당했습니다. 이에 조선은 청에게 완전한 항복을 결정합니다. 1월 30일 인조는 남한산성의 서문을 나와 삼전도로 향했고 항복 의식에 따라 붉은 골룡포를 벗고 청나라의 하급 관리를 상징하는 남색 옷을 입은 후 높은 수왕단 위에 앉은 홍타이지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찧었습니다. 이후 청은 명나라를 끊고 청의 연호를 사용할 것이며 청이 요구시 원군을 파견하고 세자와 다른 왕자, 신하의 아들과 아우들을 인질로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인조의 두 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끌려가고 척화파 190여 명이 함께 끌려갔습니다. 또한 50만 명에 이르는 조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됐는데요. 당시 조선의 인구가 약 85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인구의 약 6%가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피해를 당한 거죠. 내관이자 소현세자의 충복인 표원겸은 소현세자가 심양에 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비단 옷도 가죽신도 아니고 물정에 밝고 유능한 장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장현에게 소현세자와 함께 심양으로 가줄 것을 설득한다고 하는데요. 1회에서 4초에 기록된 이장현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장현은 소현세자와 함께 심양으로 떠나는 것 같아요. 소현세자는 장현을 처음 만났을 때 왕가의 안위만 생각하는 왕의 무능함과 백성을 생각하지 않음에 대해 비판한 장현에게 벼루를 던졌었습니다. 청나라에 갈 생각이 전혀 없던 장현은 소현세자가 아버지 인조를 생각하는 효심이 진심이라는 걸 알고 함께 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소현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던 장현을 경계했으나 청에서의 혹독한 볼모 생활 동안 장현에게 큰 도움을 받는다고 해요. 7회 예고편을 보니 전쟁이 끝나 능굴리로 돌아온 길채에게 장현이 함께 청나라로 가지 않겠냐고 제안하더라고요. 아마 표원겸에게 소윤세자와 청나라로 함께 가달라는 부탁을 받은 이후 어떻게 할지 고민하면서 길채에게 물어본 것 같아요. 과연 길채는 장현과 함께 청나라로 가게 될까요? 전 거절할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이 아니라 장현이 청나라로 혼자 간 이후에 길채가 청나라에 가서 장현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톱파볼게요. 먼저 장현이 소현세자의 스승이 되어 1회에 등장한 사초에 기록되는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나라의 수도인 심양에서 소현세자는 단순히 볼모로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나라와 조선 사이의 외교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의 용골 때는 1637년 4월 심양에 도착한 소현세자 일행에게 조선인 포로들의 속한에 대한 청측의 방침을 통보했는데요. 속한을 원하는 포로의 보호자가 직접 심양으로 와야 하고 속한의 금액에 대해 통보한 거죠. 소현세자는 이 내용을 4월 13일 본국에 보고했고요. 또한 청나라가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면 소현세자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조선의 어려움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또한 청나라가 조선을 의심할 때마다 소현세자가 조선 조정의 대변인 역할을 잘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연인 드라마에서 소현세자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을 이장현이 하게 되겠죠. 앞으로 이장현이 더 멋있게 나올 일만 남은 거죠. 실제로 전쟁에 대패한 후 인조와 사대부들은 겉으로는 청나라를 황제국으로 섬겼지만 속으로는 극심한 반감과 복수할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물론 또 절대 청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어서 뒤에서 욕하기 시작했죠. 청나라에 걸리면 끝장이라 창덕궁이 으슥한 곳에 명나라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 대보단을 건립했고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신들이 죽을 때 세우는 비석의 첫머리에 명나라의 신하 조선이라는 뜻으로 유명 조선국을 새겨 넣었습니다. 겉으로는 청에게 조아리면서 속으로는 이미 망한 나라 명에 대한 사대주의를 공고히 해나가는 동안 그들에게 조선의 백성은 안중에도 없었죠. 또한 이장현의 능력은 소현세자뿐 아니라 세자빈 강씨에게까지 미쳤을 것 같은데요. 이장현은 조선 팔도를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던 인물이잖아요. 오랑캐와 무역을 하기도 했고요. 당시 소현세자의 거처인 조선간에는 상주하는 인원만 약 200명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청나라 조정에서 별도의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기에 자체적으로 살림살이를 해야 했죠. 이 당시 왕세자 부부가 장사를 하는 건 체면을 내려놓는 일로 여겨졌지만 세자비는 조선에서 면포나 수달가죽, 종이, 약재 등의 제품을 들여와서 청나라 귀족에게 비싼 값에 팔아 무역으로 돈을 벌었고 무역으로 번 돈을 이용해 큰 농사를 지어 수익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도움을 주는 인물이 장사에 능한 이장현이 되겠죠. 이장현의 도움으로 조선인 포로를 구매하여 조선으로 보내는 장면이 드라마에도 등장할 것 같아요. 한편 소현세자의 시각을 넓히는 데에도 장현의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청태조 누르하치의 아들인 도르곤이 명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시킬 때 소현세자가 동행했다고 합니다. 이때 소현세자는 명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청나라가 이런 큰 힘을 가진 강대국이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이장현이 소현세자에게 답을 줄 것 같습니다. 청나라는 독자적인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명나라의 문화와 서양 문물을 수용한 후에 그 문화를 자기 것으로 흡수하고 더욱 발전된 문화로 만들어냈다고 말이죠. 그리고 소현세자는 장현의 조언으로 서양 문명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며 과학기술 서적과 기계들을 수집하여 연구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인조와 서인 세력은 소현세자의 이러한 행동을 청나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변질되었다고 여겨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인 1회 첫 장면에 사초에 기록된 이장현이라는 자가 소현세자에게 사특한 말을 했다는 내용이 적혔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길체가 장현을 따라 청나라로 갈지 한번 톱어볼게요. 여러 종족으로 편성된 청나라 군대에게 포로는 전리품이었고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군사력과 국가노동력, 사적노동력, 성적 도구로 포로를 이용했고 돈을 받고 판매할 무역 상품으로서 이용되기도 했죠. 척합하였던 사막사의 오달제는 심양까지 가는데 60일이나 걸렸고 숱한 고난을 겪었음을 기록했는데요. 포로들은 만주의 한겨울 삭풍과 눈보라 속에서 굶주림, 매질, 강간 등을 당했고 일부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일부 여인들은 능욕을 당하고 자결한 일들이 기록됐고요. 홍타이지는 항복을 받을 당시 조선 조정에 포로 관련 조건을 제시하면서 무서운 조건을 걸었어요. 자신들이 끌고 가는 조선인 포로들 가운데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탈출에 성공한 자는 불문에 붙일 것이지만 일단 강을 건너서 한 발짝이라도 청나라 땅을 밟은 다음에 도망치는 자는 조선이 도로 잡아 보내야 한다는 거였죠. 당시 서슬퍼렇던 청의 위협 앞에서 조선 조정은 약조를 어기기 어려웠고 실제 조선으로 도망쳐온 포로들 가운데 도로 붙잡혀서 청측에 넘겨진 사람들은 도망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발 뒤꿈치를 잘리는 혹형을 받았습니다. 병자호란 이전 정묘호란에서도 청은 서북 변방지역 주민 수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요. 아마 이장현의 어머니도 정묘호란 당시 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환양녀 같아요. 장현의 어머니는 정절을 잃었다며 장현의 아버지에게 매질을 당하고 집에서 내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현이 능군리의 서당 시험에서 절에 대해 적으라고 했을 때 거부했던 이유가 그 절을 증오하기 때문인 거죠. 비혼주의자가 된 것도 그 이유 때문일 거고요. 당시 조선은 고국으로 돌아온 포로들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는 정도를 넘어 참혹했기 때문에 청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 갖고 있는 조선인 중 하나인 길체 또한 장현을 따라 청나라로 가는 것을 거부할 것 같습니다. 소현세자는 심양에 간 후 3년이 지나 인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임시 귀국을 했고
한 달여도 못 있고 다시 심양으로 돌아갔으며 1644년 청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후 조선으로 영구 귀국하게 됩니다. 만약 장현이 소현세자와 끝까지 함께 심양에 남아있는다면 장현과 길채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최소 3년에서 9년이 걸리는 건데요. 정 길채가 청나라에 가게 되는 사건이 터질 것 같아요. 능군리의 누군가가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들을 속한하기 위해 속한금을 들고 길채가 청나라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현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 연인 7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